엔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엔잡이 도대체 뭘까요? 엔잡이 도대체 뭐길래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고 도전해 보려고 할까요? 네이버에 엔잡 뜻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엔잡은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엔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저는 부캐가 사장님이 되는 일을 엔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는 편의점 알바, 대리운전, 서빙 등 퇴근하는 아르바이트는 투잡이지 엔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엔잡을 투잡이 아니라 내 부캐를 사장님을 만들어서 내 가치를 올리는 일, 그것을 엔잡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광고를 받는 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노하우를 모두 다 준비되셨죠? 인스타그램 정말 돈이 될까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된다고 해도 모두 돈을 벌 수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인스타그램 특강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정말 수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DM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라고 DM이 왔을까요? 자기는 팔로워가 5만인데 뭐 10만인데 아직 수익화를 시키지 못했고 광고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당신은 광고를 받았느냐, 대부분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프로필을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정말 절대로 광고를 받을 수 없는 계정이었습니다. 저보다 팔로워도 엄청 많은 분들인데 저는 왜 그분들의 계정을 보면서 수익이 생기기 어려운 계정이라고 감히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계정이었기 때문입니다. DM을 주신 분의 계정을 살펴보는데 아니 어떤 게시글은 웃기고 어떤 게시글은 슬프고 어떤 게시글은 읽다 보면 화가 나더라고요. 그 글에 공감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5만 명 이상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되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한테 뭘 팔 수 있을까요? 그 인플루언서가 팔 수 있는 건요, 웃음과 슬픔 그리고 분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플루언서 분한테 말했어요. 어떤 광고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뭐든 시켜만 주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광고를 받으실 건데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인스타그램 피드 맨 마지막 사진에 광고를 넣을 겁니다. 대화를 마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투자해서 구멍가게 사장님을 하려고 하지? 저도 그런 광고 제안 많이 받은 적이 있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받은 적이 있어요. 먼저 게시글 광고란 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설명해 드리면, 제 인스타그램 맨 뒤에 이 사진 보이시죠? 다 보셨죠? 이 사진 바로 옆에 이 사진을 광고 문의 사진으로 바꿉니다. 광고 문의로 이제 바꾸면 사람들이 광고를 내겠죠? 광고를 받으면 맨 마지막 사진을 베리스 팔로우 이 사진이 아닌 광고 받은 사진으로 대체해서 올리는 게 게시물 맨 뒷장 광고예요. 게시물 맨 뒤에 사진 한 장 넣는 광고는 보통 노출량 곱하기 2원에 선수금으로 20만원 정도를 받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광고가 삽입되어 있는 게시물의 노출량을 파악해서 정산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안에 그 게시물이 빵 터지면 대박이고 빵 터지지 않으면 쪽박인 거죠. 인스타그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노출량을 잠깐 설명하면, 제 피드에서 가장 많은 노출량을 기록했던 이 게시물입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시키면요, 게시물 밑에 계정 주인만 볼 수 있는 인사이트 보기라는 게 생기는데, 그걸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탐색 탭에 얼마나 많이 노출됐는지, 그로 인해 도달한 계정이 몇 개인지 나오는데 이걸 노출량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 이 게시물에 도달한 계정은 총 50만 개 정도예요. 게시물 뒷광고로 진행한다고 했다고 가정했을 때 총 수익을 계산해 보면, 아까 선수금 20만원 있었죠? 거기에 노출량 2원을 곱하면 총 수익금은 12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대박이죠? 한 게시물로. 게시물 하나에 120만원이면 많이 버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계정도 빵 터지지 않으면 보통 게시글 하나가 일주일에 노출되는 노출수가 2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일주일 동안 올린 게시글의 노출량 인사이트입니다. 여기를 설정하면은 도달률로 볼 수 있어요. 7개의 게시물의 평균 노출량을 계산해 보니까 노출량이 1.6만 나오네요. 평균 노출량으로 광고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약 23만 2천원의 광고 수익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즉 계정도 고작 23만원짜리 받는 광고 계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광고가 잘 안 붙어요. 저도 딱 한 번밖에 제안을 받지 못했거든요. 왜? 이미 인스타그램에는 팔로워가 5만 이상인 분들이 엄청 많아서 저한테까지 기회가 절대로 안 옵니다. 즉 팔로워만 많이 늘린 계정은 저런 광고도 들어오지 않아요.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려면 내 계정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뚜렷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알기 쉽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사진 중 뭘 더 클릭하고 싶으세요? 이 두 개의 사진 중 뭘 클릭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뇌는 손가락을 과연 어디로 이끌까요?
제 기준에 사람들은 2번이 더 궁금해서 2번을 클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1번은 이미 정답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오 이쁘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2번은 뭔가 확인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1번과 2번 계정 모두 옷을 파는 계정이라고 가정했을 때 2번 계정이 더 자신이 어떤 계정인지 잘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이 탐색 탭에 뜨면 여자는 궁금해서 눌러보고 여자친구 없는 혹은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 없는 모태솔로인 남자들은 혹시라도 이거 보고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 때문에 클릭을 할 거예요. 5월 첫째 주 여심 흔드는 남친 룩 클릭했더니 옷 사진 말고 글만 있어요. 어떤 글일까요? 제목 내 남친 제발 내 남친 이렇게 입었으면. 맨날 똑같은 모나미 룩 지친다 지쳐. 이동욱도 아니면서 청바지에 흰 티만 입고 나오는 용기는 도대체 뭐야. 젖꼭지 극혐이야. 제발 안 붙는 삽니다. 남자들아 5월 첫째 주 룩은 이거니까 저장해놨다가 데이트하러 갈 때 입자. 맞다 너 여친 없지? 이렇게 써놓고 다음 페이지에 아까 그 1번이었던 사진을 올립니다. 그 다음 장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매주 스타일이 고민된다면 혹은 남자친구 옷 잘 입혀주고 싶다면 좋아요, 팔로우, 저장. 이 계정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딱 보이지 않나요? 나는 옷에 대해 말하고 있고 만약 당신이 옷을 잘 못 입는 사람이라면 혹은 다음 주에 뭘 입을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팔로우해라 라고 정확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느낌 못 받으셨나요? 이게 인스타 계정 운영의 방향성입니다. 쉽죠? 그리고 계정이 커지면 맨 마지막 장만 바꾸면 바로 수익화 시킬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게시글 뒷광고. 매주 스타일이 고민된다면 여기서 이 멘트가 자신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면 자신의 쇼핑몰 홍보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 쇼핑몰 광고가 들어왔다면 그 쇼핑몰을 홍보하면 되는 겁니다. 또 도매로 옷을 직접 사서 파는 사람이라면 남칠짤 사진에 있는 똑같은 옷을 가장 보편적인 사이즈로 딱 10장만 선착순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하면 DM으로 문의 많이 올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다 이해하셨죠? 팔로워가 많은데도 수익화 시킬 수 없던 계정, 그리고 광고가 들어오지 않는 계정의 문제점은 바로 정확한 타겟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엔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90%가 일단 팔로워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부터 찾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진 계정은 수익화 시키기 어렵습니다. 왜? 광고주는 수요층이 많다고 판단되는 계정에 광고를 내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광고주라고 생각해보세요. 책을 소개하는 계정에는 당연히 출판사 광고주가 붙습니다. 제 계정은 부동산 계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광고주가 붙고요. 여러분이 광고주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내 물건을 홍보하겠습니까? 아니면 특정 다수에게 내 물건을 홍보하겠습니까? 당연히 특정 다수겠죠. 여기서 말하는 특정 다수란 제 계정을 기준으로 잡고 말씀드리면, 참고로 저는 부동산 인스타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죠. 제 팔로워분들은 대부분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동산 관련 광고주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부동산 쪽 광고주분들이 제 계정을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네. 광고를 내고 싶겠죠. 여러분이 부동산 광고주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간 글귀를 쓰고 있는 팔로워 10만 인스타그램 계정에 부동산 광고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동산 관련 팔로워 4만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부동산 광고를 내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제 계정에 광고를 낼 거예요. 무조건. 왜? 공간 글귀를 쓰고 있는 계정 팔로워 10만은 불특정 다수라서 누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제 계정은 4만 명의 팔로워분들이 모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확률 높은 제 계정에 광고를 내는 거죠. 여기서 잠깐, 자신이 운영하는 계정의 방향성이 뚜렷하다고 생각하는데 광고를 못 받고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럴 땐 광고를 받은 것처럼 피드 하나를 제작해 보세요. 광고주분들은 그걸 보고 저렇게 광고를 진행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DM을 보내줄 거예요. 일종의 낚시죠. 광고주 낚시. 저도 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광고라고 말했던 게시물입니다. 그 리얼이스테이트 쇼핑 다 아시죠? 이 계정도 제 거예요. 여기에 광고를 받았다며 게시글을 올려놓고 베르스 계정의 스토리로 말했더니 광고주분들이 바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낚시 맞죠? 낚시는 기다림의 미학도 있지만 떡밥을 계속 던져주다 보면 손맛을 더 빨리 느낄 수 있다는 걸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어느 분야의 광고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낚싯대를 여러 분야에 던져보세요. 여기처럼 분양 광고 낚시, 부동산 관련 낚시, 인테리어 광고 낚시. 아까 옷 파는 계정으로 설명했듯 쇼핑몰 그리고 자신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특정 브랜드를 노리고 떡밥을 계속해서 던지면 무조건 광고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개꿀팁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즉
광고는요, 인스타그램 계정의 방향성이 뚜렷하고 떡밥만 잘 던지면 낚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터져버려요. 계정이 한 방향으로 치우치면 너무 재미없어요. 당연히 팔로워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없죠. 팔로워가 적으면 당연히 광고도 들어오지 않겠죠. 지금부터 방향성도 뚜렷하고 팔로워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 다 아시죠? 알고리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하는 출력을 유도해내는 뭔 개소리야! 패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나이키 신발을 사려고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마음에 드는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 샀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유튜브를 틀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나이키 신발이 뜨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겠죠?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알고리즘에 이끌려 나이키 신발을 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인스타그램 떡상의 비결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인스타그램 해킹으로 게시글이 떡상한다? 솔직히 저는 그 컴퓨터 잘 몰라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해킹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인간의 뇌를 해킹하는 방법을 고민했고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탐색 탭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탐색 탭이란 인스타그램 홈 화면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면 인기 있는 게시물들이 한 곳에 모여져 있는 곳을 뜻합니다. 아까 그 여성 조용히 할게요. 여기에 노출이 많이 돼야 계정이 떡상할 수 있어요. 여기에 노출이 많이 되고 클릭수도 높으면 굳이 탐색 탭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사진 있죠? 세 번째 보이는 사진처럼 인스타그램 홈 화면에 추천 게시물로 피드가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팔로우는 늘어나겠죠. 제가 들었던 인스타그램 강의는요, 탐색 탭 노출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좋아요와 저장이 많으면 탐색 탭에 노출이 되고 게시글이 떡상하게 된다. 여러분도 다 이렇게 알고 계셨죠? 근데 이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배웠던 알고리즘은 가짜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제 기준에는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게시물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개의 사진 중 여러분은 어떤 사진을 더 클릭하고 싶으세요? 1번 LH 놀렸더니 집값 올라감, 놀렸더니예요. 2번 부동산 전문가들이 꼭 챙겨보는 두 곳, 사이트 두 곳 보는 방법. 당연히 LH 놀렸더니 집값 올라감이겠죠. 왜? 자극적이니까. 아까 목차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알고리즘을 찾으려고 하냐고. 여러분이 곧 알고리즘이라고. 자극적인 게시물을 클릭할 수밖에 없는 뇌를 가졌어요.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왼쪽에 게시물 인사이트를 봐주세요. 이거 탐색탭 노출은 많은데 좋아요랑 저장이 낮죠. 인스타그램 강사분들의 강의대로라면 좋아요와 저장이 낮으면 당연히 탐색탭 노출도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탐색탭 노출은 이렇게 높아요. 완전 높죠. 오른쪽 게시물 인사이트 봐볼게요. 탐색탭 노출은 적은데 좋아요와 저장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탐색탭에 노출되는 노출량은 상당히 낮습니다. 정리하자면 좋아요와 저장은 제목이 자극적이고 내용이 알차다면 알아서 쌓이는 데이터일 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알고리즘대로 탐색탭의 노출량이 쌓이는 거라면 당연히 두 번째 사진이 좋아요와 저장이 많으니까 탐색탭의 노출량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근데 아니죠. 좋아요와 저장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목에 집착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두 번째 사진이 더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피드는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에만 관심 있는 특정 다수만 궁금해할 게시물입니다. 특정 다수만. 이게 포인트예요. LH 놀렸더니 집값 올라감이라는 이 피드는요, 부동산에 관심이 없더라도 누구나 궁금해할 제목이에요. 이건 불특정 다수죠? 차이를 느끼셨나요? 특정 다수와 불특정 다수 차이를 느끼셨나요? 정리를 하자면요, 특정 분야의 광고를 받기 위해선 여러분이 자신 있는 분야를 가지고 인스타그램을 시작할 예정이잖아요.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클릭할 수밖에 없는 제목을 만들면요, 팔로워가 안 늘어납니다. 당연해요. 그 사람들만 관심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보게 돼요. 그럼 당연히 안 늘어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클릭할 만한 제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클릭수가 많으면요, 인스타그램은 당연히 좋은 게시물이라고 생각하고 탐색탭에 노출을 계속 시켜줘요. 아까 말했던 노출이 많으면 좋아요 저장은 알아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팩트 체크할게요. 이 사진은 5월 11일 인사이트 캡처본이에요. 아까 제목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사진은 5월 3일에 캡처한 사진이고요. 8일 지났죠? 불특정 다수를 노린 게시물은 꾸준히 탐색탭에 노출됩니다. 아까 16,000 정도였죠.
좋아요랑 저장이 많이 늘었어요. 특정 다수를 노린 게시물은 클릭수가 낮다 보니까 탐색 탭에 노출이 끊겨서 좋아요랑 저장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아까 인스타그램에서 그 인스타그램 알고리즘보다 인간의 뇌가 더 해킹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운영하실 때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을 해킹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라면 혹은 내 친구라면 어떤 제목을 사용해야 관심을 갖고 클릭할까 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뇌를 해킹하세요. 그렇게 꾸준히 하면 당연히 팔로워는 많이 늘고 방향성도 확실한 계정이니까 같은 분야의 광고가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보세요. 485였던 게 602가 됐고요. 187이었던 게 418이 됐습니다. 이거 고작 10 몇 개밖에 안 늘어났고 지금 41개밖에 안 늘었어요. 여기는 탐색탭도 2000이었는데 그대로 2000입니다. 2162, 2102 다르죠? 자, 아까 인간의 뇌를 해킹해서 클릭하고 싶은 제목을 만들려고 했죠? 이번에는 눈입니다. 벤치마킹 다 아시죠?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나 사례를 정하고 그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필요한 전략을 쓰는 게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적용하면 팔로워가 많은 계정의 썸네일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썸네일과 폰트는 따라해도 되는데 내용은 제발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건 벤치마킹이 아닙니다. 그냥 베낀 거예요. 저는 임자와 임장님의 썸네일을 벤치마킹했어요. 어때요? 흐름이 비슷하죠? 제가 임자와 임장님의 썸네일을 벤치마킹을 한 이유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아닌 인간의 알고리즘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저 사람의 게시물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저 사람의 게시물을 벤치마킹해서 썸네일을 비슷하게 했을 때 이미 눈에 익은 썸네일이라 내 게시물도 분명히 클릭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인스타그램 부동산 계정에서 팔로워 수가 가장 많았던 임자와 임장님을 벤치마킹 한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성공이었어요. 내용까지 같았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신고했겠지만 아시다시피 제 피드에 처음 올라간 내용은 무자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썸네일만 비슷하고 내용은 전혀 다르니까 당연히 뭐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제가 커지니까 벤치마킹한 썸네일인데 제가 만든 제 고유의 썸네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계정을 성장시키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자주 찾았던 계정의 썸네일을 벤치마킹 하세요. 제가 이번에 마케팅을 직접 해드린 분들의 썸네일이에요. 용산막둥이 누님하고 이제 주공님 다 아시죠? 어때요? 저랑 완전 비슷하죠? 제가 홍보를 해서 팔로워 수가 이제 게시물 대비 조금 높아요. 하지만 제가 홍보를 한다고 해도 노출은 되지 않거든요. 인스타그램 1일차 때부터 이분들 게시글이 탐색탭에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 달 동안 1일 1피드를 지켜도 탐색탭에 노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죠? 그런데 이분은 시작한 지 하루 만에 탐색탭에 노출이 되어 클릭되어 그게 데이터에 찍혔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익숙한 것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제 계정을 벤치마킹한 게 먹혔어요. 사람들한테만 먹혔어요? 이런 썸네일은 인기가 많구나 생각해서 인스타그램도 탐색탭에 노출을 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들은 내용으로 꾸준히 인스타그램만 운영하신다면 수익화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팔로워도 늘지 않고 노출도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간에 이 내용을 듣고 나 지금 낚시하러 가야겠다, 아니면 자극적인 제목 후킹 만들러 가야겠다, 야 내용이 문제였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그냥 방송 껐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같은 분야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많이 찾아 팔로우하고 나중에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성장한다면 팔로우한 계정들을 추천하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착각을 하고 계세요. 내 팔로워를 늘리는 것도 어려운데 남의 팔로워를 왜 내 팔로워를 늘려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내 팔로워 분들에게 남이 키우고 있는 계정을 소개해서 내 팔로워 분들을 뺏긴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실제로 제가 추천하신 분들 중 한 인플루언서 분에게 제가 강의를 하는 이제 무자본 부동산 무료 특강을 스토리에 올려달라고 DM으로 요청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참고로 제가 이제 팔로워가 약 1만 명 정도 더 많았습니다. 게시글도 아니고 스토리로 부탁드렸는데 답변이 진짜 참 마음이 아프게 왔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묻고 싶었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왜 안 물어봤을까요? 이유가 뭔지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팔로워를 뺏긴다고 생각해서 경쟁 계정을 절대로 추천해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자신의 게시물을 스토리로 공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절대 못할 거예요. 저한테만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한테도 했겠죠. 아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나요? 어느 순간 팔로워도 늘지 않고 노출도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 지금 정책이 왔습니다. 인사이트가 좋아서 자주 보는데 한 달 동안 팔로워가 전혀 늘지 않았어요. 만약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추천하고 스토리를 공유를 자주 한 사람이라면 정책을 협업으로 탈출할 수 있었을 거고 계정
계정도 꾸준히 상승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리스님 정책이 안 왔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정책이 오지게 왔어요. 이거 보이시죠? 쭉 떨어진 거. 하루 평균 팔로워 500명 이상 늘었는데 1월 17일 이후로 갑자기 노출량이 급감하더니 하루에 100명 이하로 팔로워가 줄었어요. 계속 팔로워가 늘고 있어서 눈치 못 채셨죠 여러분. 정체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그때부터 제이로드와의 협업으로 팔로워를 늘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이로드의 추천으로 인해서 하루에 1000명 이상 팔로워가 늘었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저도 부동산 계정들을 추천해서 제이로드 외 다른 분들도 늘려주었고요. 여기서 드는 의문, 협업이 아닌, 그러니까 이게 서로 공유가 아닌 나만 혼자서 추천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추천만 하는 사람도 팔로워가 늘어납니다. 추천을 받은 사람이 추천받았다며 감사하다고 저를 스토리에 올려줘요. 보이시죠? 저 게시물로 팔로워 200명 이상 늘었습니다.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추천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왜? 와,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추천했네? 라고 생각하기보다 저 사람은 뭔데 팔로워가 저렇게 많아? 고수인가 보다. 팔로우하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죠. 또 하나, 누군가를 추천하는 게시물은 공유가 많이 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클릭률이 높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당연히 클릭률이 높으면 좋은 게시물이라 생각하고 인스타그램은 탐색 탭에 계속 노출을 시켜줘요. 탐색 탭에 노출이 많이 되고 노출이 많이 되면 팔로워는 당연히 늘어납니다. 보이시죠? 3만 명이 봤어요. 총 도달한 계정은 6만 개고요. 제가 추천한 분들 평균적으로 700만 정도 팔로워 분들이 늘으셨더라고요. 저도 그 게시물 작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로워가 2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손해예요? 이거 손해예요? 아니죠? 제 팔로워분들 저 언팔하고 그분들한테 안 갔죠? 아직도 절 팔로워하고 신규로 팔로워도 많이 늘었어요. 손해예요? 뺏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린다는 생각으로 좋은 계정들을 지속적으로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내용을 듣고 여러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협업하자고 혹은 피드와 스토리에 홍보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협박을 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협박과 제안은 확실히 다릅니다. 지난번 제가 올렸던 이 피드 기억하시나요? 이거 이드광 김이등님이, 이분 다 아시죠? 전세사기 본질에 대한 전자책을 발행하셨는데 저한테 이걸 제 피드에 올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셔서 만든 게시물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제안입니다 여러분. 이드광 김이등님은 자신이 열심히 집필한 전자책을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팔로워가 많은 저를 이용하신 거예요. 이거 공익의 목적이 크죠? 유료로 팔 수 있었을 텐데 무료로 오픈했습니다. 이건 이드광 김이등님이 무조건 손해인 거예요. 이러면 제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강의를 하는데 아니면 책을 냈는데 피드에 혹은 스토리에 언급을 해달라. 이건 강요이자 협박입니다. 아까 베리스님 그럼 협박하신 거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전 이미 대가를 지불한 상태였어요. 제가 먼저 홍보도 해드렸고 그래서 협박이 아닌 제안을 했던 거였습니다. 플러스 이거 진짜 하지 마세요. 가스라이팅 절대 하지 마세요. 새로 인스타그램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디서 배워온 거야 진짜. DM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무슨 계정을 운영하게 된 홍길동입니다. 베레스님 피드 정말 잘 보고 있고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파하고 와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기분 째지죠. 저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용기를 내서 저한테 접근을 해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마팔하고 나서는 좋아요 댓글 저장 하나도 안 남겨요. 저만 계속 좋아요 저장 댓글 해주다가 제가 힘들어서 그냥 언팔해버려요. 왜 그러는 거죠? 저거 진짜 하지 마세요. 이제 막 시작해서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저렇게 하면 나중에 인게이지먼트 박살납니다. 인게이지먼트가 뭐냐면 영어 너무 어렵다. 내 피드를 1000명이 봤다면 적어도 5% 이상의 좋아요 저장 댓글 등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인스타그램 계정이 활성화 되려는 조건이 그 조건을 맞추는 거예요. 5% 이상. 저렇게 하면 어느 순간 마팔한 분들이요 외소통에 지쳐서 팔로우를 취소하게 되고 팔로우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좋아요 저장 댓글 등 반응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게이지먼트가 낮아져서 저품질 계정이 되니까 저거 진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소통할 거면 진짜 제대로 댓글 달고 좋아요 눌러주고 하세요. 아시겠죠? 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 진짜 아시죠? 댓글 하나하나 모두 답글 달고 DM 하나 놓치지 않고 답변해주고요.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들 좋아요와 저장을 지난 7개월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예요. 똥 쌀 때, 운동할 때, 출퇴근할 때 10분에서 15분 사이면 충분해요. 이 모든 걸 꾸준히 해야만 인스타그램으로 수익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인게이지먼트를 높여라. 아까 인게이지먼트에 대해 말했어요. 이게 반응하고 좋아요 저장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반응이 좋으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마팔하면 이거 막 박살납니다. 저는 팔로워가 4만 가까이 되는데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은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연예인병 걸려서 다른 사람들을 팔로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게이지먼트 때문에 팔로우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요, 저장, 그리고 댓글을 꾸준히 달아주는 정보를 주는 계정들만 저는 팔로우합니다. 그 사람들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이 올라오면 저 역시 좋아요, 저장, 그리고 댓글을 달아줘야 하기 때문에 팔로우 수가 많잖아요. 좋아요, 댓글, 저장 달아주는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만큼만, 능력만큼만 팔로우하는 거예요. 연예인병 걸려서 팔로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계정을 키우려면 여러분도 저처럼 기계적인 소통을 하셔야 해요. 소통을 끊는 순간 계정은 망가지니까요. 근데 좋아요랑 저장, 댓글을 꾸준히 달아주는 사람들은 진짜 만나기 힘들어요. 단 서로 비슷한 계정끼리 하는 게 좋아요. 모르는 분야의 정보를 주는 계정과 마팔하면 댓글을 달 때 진짜 할 말을 만드느라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1일 1피드가 이제 되게 어려워요. 사실 1일 1피드를 지키다 보면 컨텐츠가 고갈돼서 어느 순간 오늘은 도대체 뭘 올려야 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관심사가 같은 마팔을 하고 있는 계정들의 컨텐츠를 봅니다. 관심사가 비슷한 계정들을 보면서 콘텐츠 고갈을 막는 거예요. 김땅무님, 제이로드님 다 아시죠? 관심사가 같다 보니까 정말 많이 도움되고 있어요. 컨텐츠가 고갈되지 않게 관심사가 같은 계정들 위주로 서로 팔로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댓글 달 때 고민이 없어요. 저는 주식을 진짜 잘 몰라요. 이제 부동산 하면 주식하고 잘 이렇게 연결돼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주식 계정만 보면 뭐라고 댓글 달아야 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해요. 무시하지 않기. 마팔로우 하는 계정 중에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진짜 투자를 해본 적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이상하게 피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누군가도 제 피드를 보고 저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냥 생각만 하시고 댓글로 무시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소통을 하는 계정이라서 댓글을 줘야 하는, 이제 달아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상대방을 칭찬하는 댓글을 달아주셔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할까요? 제가 사실 이번에 인스타그램 운영하시는 분과 이제 타 톡방에서 좀 싸웠어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제 피드에 맨날 이제 제 피드에 반박도 안 되는 수준으로 논점을 흐리는 댓글을 계속 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DM 보냈습니다. 기분 나쁘니까 언팔해 주셔. 언팔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저랑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한테 DM이 오더라고요. 사실 베리스님 톡방에 싸우실 때 저 그 방에 있었는데 저한테도 이상한 댓글 달아서 그냥 차단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한테 그러고 다닌 겁니다. 그것도 모두 부동산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적을 만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스타그램도요, 하나의 사회예요. 이렇게 계정 운영하면 결국에는 고립됩니다. 상방이 막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절대로 댓글 달지 마세요. 아셨죠? 자, 넘어가서 인스타그램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벤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광고를 받을 때마다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커피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 덕분에 제가 광고로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이분들한테 최선을 다해 베푸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광고를 더 많이 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커피값만 약 한 달에 100에서 150만원 정도 쓰고 있거든요.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커피 덕분에 제 이미지도 좋아지고 광고주분들도요, 광고를 내면 커피 이벤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광고를 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피 이벤트를 하는 날이면 꼭 광고가 붙어요. 커피 한 번 쏠 때 3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받은 광고비가 300만원이 조금 넘어요. 받고 있는 광고비가 30만원으로 300만원 낚시 광고예요. 여러분은 이런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지 않으시니까 인스타그램으로 광고 받았습니다, 이벤트 할게요, 이런 피드를 제작해서 팔로워도 늘리고 팔로워 분들한테 베푸시면 그 계정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계정이 되는 거죠. 어떤 이벤트든 상관이 없어요. 팔로워 1000명 이벤트, 광고를 받았다면 이벤트, 기분 좋다고 이벤트는 늘 새로운 팔로워분들을 불러옵니다. 근데 이런 이벤트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팔로워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둘 중에 뭘 더 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스타벅스죠. 이거 저도 이벤트를 참 많이 해봤는데 스타벅스가 최고입니다. 알려드릴 건 이게 전부인데 사실 여러분 별거 없죠. 이 별거 없는 내용을 인스타그램 접을 때까지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 방법을 혼자서 공부하고 실행했을 때 수익화 시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3년입니다. 3년을 정리하면서 핵심 내용만 뽑아봤어요. 어때요? 듣고 보니까 쉽죠? 당장하고 쉽죠? 근데 이 강의를 보고요, 인스타그램을 시작하실 분들은 이 얘기를 꼭 들어주세요. 이 강의를 딱 한 번만 보고 어중간하게 마음 먹고 하실 거면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